진정한 작가에게 매 작품은 성취감을 넘어 무언가를 다시 시도하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혹은 다른 이들이 시도했으나 실패한 무언가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때때로 큰 행운이 따르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그가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이유는 그가 사랑한 나라에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공화국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패배한다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파시즘은 항상 낙담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1933년 7월의 편지에서. 시시때때 김원준입니다. 오늘은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밍웨이는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작품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노인과 바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로 세계 문학 역사상 허무주의 한 축을 만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윌리엄 포크너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시 유럽의 문학 주도권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20세기의 대표적 작가로 그의 작품에는 극기주의, 허무주의, 하드보일드 스타일과 강인한 남성상 등이 그의 작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밍웨이가 직접 체험한 전쟁 그리고 작품과 살아온 생애를 플로리다 키웨스트로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9년 7월 21일 의사인 아버지와 성악가이면서 예술을 사랑한 어머니 사이에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자랐으며 어렸을 때 어머니의 강요로 여장을 하여 외출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어 어머니와 평생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사냥과 모험을 좋아하며 남자답고 똑똑하였던 아버지를 평생 존경하였으며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1927년 지방신문사인 캔사스시티 스타에서 인턴 기자가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기사를 쓰면서 지내다가 1918년 적십자의 일원으로 군에 자원하여 이탈리아 전방에서 구급차 운전병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1918년에 전쟁에서 심하게 부상을 당해 집으로 돌아와서 참전했던 전쟁의 경험에 대한 글을 쓰게 되는데 이 글이 무기여 자리거라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토론토 스타즈의 프리랜서 기자로 지냈으며 특파원으로 파리로 건너가 거트루드 스타인dun과 사귀며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1921년 해밍웨이는 헤들리 리처드슨과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헤들리와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접한 소위 잃어버린 세대라 불리는 1920년대 근대주의적 작가들과 미술가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1926년에는 그의 첫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출판하게 되고 1927년에 첫 아내와 이혼한 뒤 폴린 파이퍼와 재혼하게 됩니다. 이 당시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의 종군기지였던 때였습니다. 1940년 해밍웨이는 세 번째 아내인 마사 게론을 만나지만 2차 세계대전 중 런던에서 메리 웨이시를 만난 후에 이혼을 합니다. 그 와중에 해밍웨이는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파리 해방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용사로 국가로부터 운공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해밍웨이는 무기여 자리꼬라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는 당시 스페인의 공화제를 열렬히 지지하여
종군 특파원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혁명군과 함께 전제주의 프랑코 군대를 크게 비판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쓰게 됩니다. 1952년에 노인과 바다를 출판하고 곧바로 해밍웨이는 아프리카의 사파리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아프리카 그곳에서 2차례 비행기 사고를 당한 후 남은 생애 대부분을 병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1930년도에는 플로리다 키 웨스트에서 거주했고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쿠바에서 거주하였습니다. 해밍웨이가 노인이 되면서 늙어 약해지는 자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큰 부상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에서의 비행기 사고와 겹쳐 그 후유증이 커져 고통을 이겨내려고 사냥과 낚시 같은 취미에 몰두하게 됩니다. 마침내 정신착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중병에 시달리면서 1961년 7월 2일 아이다호주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이른 아침 해밍웨이는 잠자는 헌신적인 아내를 자게 놔둔 채 사냥용 엽총을 입에 물고 총을 쏴 자살을 합니다. 그는 자살 직전에 늙어서 작품이 부진한 점을 고민하면서 글을 쓰다가 원고를 계속 찍고 쓰던 걸 던지고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였습니다. 6월 28일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젠 써지지 않는다. 써지질 않아라고 절규하였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과시하는 것을 매우 즐겼고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유명 연예인같이 자신의 화려한 사생활을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명 인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즐겼다고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해밍웨이의 자살한 이유의 하나가 자신이 늙어 세상에 관심이 멀어지는 걸 견디지 못했던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사생활이 문란해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합니다. 결혼 중에도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관계를 즐겼다고 합니다. 4명의 부인 중 메리 웰시가 해밍웨이와 금술이 좋았으며 모히또 칵테일과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미국 육군 상사로 예편했으며 미국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의 소설들은 실속 있고 절제된 표현 방식으로 20세기의 소설에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험적인 삶과 대중적인 이미지는 후대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되었으며 그의 대다수 작품들은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태양이 저녁이 되면 석양이 물든 지평선으로 지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른다. 태양은 결코 이 세상을 어둠이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태양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1926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다. 1952년 노인과 바다에서 난 파리 지붕 위에 서서 내다보며 생각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예전에도 항상 썼었고 지금에도 쓸 수 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진실한 글을 쓰는 것뿐이다. 내가 아는 가장 진실한 글을 쓴다. 해밍웨이. 그는 1953년 픽션 부분 프리처상과 1954년 노인과 바다에 의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당시 그의 소설들을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어지게 되고 전 세계에 히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동생인 레스터 해밍웨이는 작가로 손녀 마고 해밍웨이와 마리엘 해밍웨이는 여배우가 되었는데 마고 해밍웨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